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있습니다. 화면으로 나와 계신 분도 계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막 바쁘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6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시부터 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오셨으니까 맛있는 얘기 좀 해드리고 조금 뒤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 놓치면 시험에서 감점이 많이 되는 얘기를 뒤에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눈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도 지금 운동장도 걸려서 구석구석에 눈이 막 쌓여가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승민이 보십시오. 저게 눈사람이지 사람 말이 추워요. 추워가지고 근데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주문진에 강릉에 눈이 왔다 하면 다른 분은 깜짝 놀라요. 오 3월인데 눈이 오냐고. 근데 저에게서 보니까 4월 중순에 축제, 봄 축제할 때도 눈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운동장에 눈이 쌓여가지고 축구 결승전을 못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아직까지 눈 오는 거는 아직 4월에 비하면 멀습니다. 우리 조교 선생님이 지금 데리고 온 학생이 어제 입국해가지고 오늘 수업 들어오는 이제 학생입니다. 그래서 서먹서먹하고 났는데 분위기 너무 험상궂지 않도록 인상 찌푸리지 않고 일단 적응해갈수 있도록 하나씩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건영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김연남 선생님하고 보니까 이경재 선생님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네요. 아마 서울에서 못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간에 계시는 분들 우선 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오늘이 춘분이거든요. 예, 오늘이 춘분입니다. 그래서 이 춘분이라 하면 뭐 그냥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으로 다들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춘분은 조금 다른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얘기들을 알아두시면 재미있고 몰라도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춘분이 3월 20일인데 작년도 3월 20일이었거든요. 예, 같을 때도 있고 하루씩 틀릴 때도 있습니다. 추분은 올해는 9월 23일인데 작년은 9월 22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춘분과 추분은 둘 다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문연구소에서 해마다 내년에 낮과 밤의 길이가 어떻게 될 건가를 보면서 하루씩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3월 20일, 9월 23일이었는데 작년은 3월 20일하고 9월 22일 요게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이 시간에 우리 학교가 제가 다니면서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어디 있느냐면 강릉시 주문진읍에 주문진항 옆에 있다 하면 주문진항에 오징어 사러 갔던 기억밖에 다 안 하셔요. 그랬는데 도깨비 방파제가 우리 학교에서 50m밖에 안 떨어졌다면 그러냐고. 그럼 도깨비 방파제는 가봤다면서 도깨비 방파제에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가면은 꼭 학교 한번 들리겠다고. 그래서 우리 학교는 벌써 지난 3월 17일 이번 주 월요일이 개교 기념일이었어요. 98년에 개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26년
들어가고 있는 학교인데 그때부터 방파제 이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도 방파제 있었고 학교가 있었는데 그때는 학교를 얘기해도 모르고 도깨비 방파제 이게 드라마 방영된 건 2016년 12월 달에 방영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똑같은 게 있어도 아무도 저거를 도깨비하고 관련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그냥 길게 방파제가 하나 나가 있다 하는 정도로 했었는데 2016년, 2017년 1월달까지 드라마 방영되고 난 다음부터 저게 이제 난리가 났죠. 도깨비 방파제 옆에 있는 것하고 도깨비 방파제를 모르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게 춘분이라고 하는 거 영어 이름이 있고요. 원래부터 오래된 한자로 되어 있는 이름이죠. 춘분. 그 다음에 더 오래된 영어 이름은 아리스라고 되어 있고요. 아리스라는 표시가 부호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뿔 달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아리스인데 저게 왜 있느냐면 하늘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춘분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할 수 있고 시간 측정을 대략 할 수 있는 사람마다 오랜 습관적으로 이제 봄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따뜻해지기 시작한다. 낮과 밤이 비슷하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거든요. 우리 그걸 춘분이라고 해서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춘분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지구를 좀 알아야 돼요. 이쪽 지구는 멋있는 지구. 이 지구는 유영선생 지구입니다. 우리 집에 조카가 저한테 와가지고 삼촌 멋있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네. 본인에게다가 돈을 넣어주길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멋있네 하면서 딱 제 생각이 이거는 떨어져도 안 깨어지겠고 설명하기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압수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씁니다. 이게 이제 지구로 보면 요 반쪽이 북반구고 반쪽이 남반구로 하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이게 회전을 하는데 개그할 때는 누가 이걸 옆으로 밀었냐고 얘기하는데 지금 지구가 이렇게 수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볼 때 관측하기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가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느냐? 이쪽으로 돕니다. 즉 보실 때에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팔 방향으로, 오른손 방향으로. 자, 이 보는 방법은 뭐냐 하면 반드시 북쪽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북쪽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북쪽을 보면서 오른손은 오른팔 쪽은 이쪽이죠.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방향으로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쪽은 서쪽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서쪽 방향. 자, 북쪽을 보시면서 여기 북쪽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북쪽을 보실 때에 팔을 펴면 이쪽이 동쪽 방향이 되고 이쪽이 서쪽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중문진이 여기 있으니까 중문진 바닷가가 이쪽이죠. 바다가 이쪽이 통해가 이쪽에 있죠. 그럼 북쪽이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북극성이 한 30도 방향으로 보면 북극성이 보여요. 밤에 보면 북극성이 보입니다. 북극성을 바라보고 이쪽이 북쪽이죠. 북쪽을 바라보고 손을 펼쳤을 때에 손을 펼쳤죠. 내 오른손 방향이 오른팔 방향이 동쪽이죠. 울릉도 가는 쪽이죠. 이쪽이 대관령 가는 쪽이죠. 서쪽이죠. 이게 모든 데 적용됩니다.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그대로 이렇게 북쪽을 보죠. 여러분 눈에서 북쪽을 보시죠.
자, 북쪽을 보신 상황에서 손을 펴면 이쪽은 오른팔 쪽이죠. 동쪽 방향이라는 얘기. 이쪽은 서쪽 방향이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팔을 펴실 때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죠. 제가 팔을 펴면 어느 쪽이 동쪽이 돼요? 이쪽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지구에서 볼 때 전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서 보는 사람은 이쪽을 동쪽이라고 우겨요.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이쪽이 동쪽이라고 우겨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면 야들이 지금 바보죠. 네. 어느 쪽도 안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구 위에서 사는 동안에는 항상 팔을 펼치면 오른편 방향이 가는 방향은 무조건 동쪽입니다. 북쪽을 봤을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만이 모든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 이거 한번 보시면 지구가 중간이 적도죠. 중간이 적도라는 이유는 뭐냐면 햇빛이 가장 많이 비치죠. 덥죠. 여기가 아주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적도라고 하는 곳이고, 사실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절반을 탁 잘랐을 때에 요 절반이라는 뜻이죠. 이게 적도입니다. 나머지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다 알고 넘어가려면 또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반토막을 내면 반토막이 적도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 너 어디쯤 있니? 라고 했을 때에 이 어디쯤 있니라는 주소를 정하기 위해 가지고 학자들이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위도와 경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나누는데 기준은 위도는 적도, 즉 반토막을 기준으로 위로 90등분, 아래로 90등분을 해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문전에 조금 더 오면 38선이 있죠. 북위 38도선. 이 말은 적도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90등분을 한 것 중에서 38등분째에 있는 선이라 해서 38도, 북위 38도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90도로 등분을 해가지고 탁탁탁 해서 요 90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위로 90조각, 아래로 90조각 해가지고 각각 도를 줍니다. 그래서 북위 38도선에 삼통선 휴게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속초갈 때 거쳐가게 되는 것이 38선 휴게소를 거쳐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말할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말할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지구가 돌아가는 요 중심의 축, 요거를 지구축 또는 지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축이 흔들린다는 건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기겠죠. 이렇게 흔들릴 정도 되면 지진이 났을 때 이제 흔들릴 정도 되겠죠. 근데 지구 조사를 해본 사람에 따르면 이게 헷갈하게 이렇게 뒤비어진 적도 있대요. 7번인가 뒤비어졌대요. 땅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한 7번 뒤비어졌다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축 자체가 이렇게 돌아간 건지 아니면 지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뒤바뀐 건지.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성분이 뒤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7번 정도 바뀐 것 같다는, 이게 축이죠. 지축. 지구 축이고, 여기 남극, 북극 이렇게 하고 적도 얘기하고 하는데, 경도는 뭐냐 하면 적도를 기준으로 위로 아래로 90등분 하는 것 말고 옆으로 가는 것을 기준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기준을 삼은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이 전 세계 바다로 무역을 하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영국 같으면 마카오라든지 중국의 홍콩 같은 걸 자기들이 지배를 했고 인도를 지배를 하고 캐나다라든지 뭐 미국 쪽이라든지 전 세계에 이렇게 자기 나라 군대와 무역선들을 보내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종합을 해갖고 해야 되니까 중심에 되는 뭐 룰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에서 그리니치라는 곳에 영국 왕실 천문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신라 시대 때의 첨성대가 첨성대입니다. 첨성대가 그리니치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보라 하니까 천문대를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적당하겠죠. 왜냐하면 천문대가 태양이 지나가는 거 이렇게 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오면 점심 먹어야 될 때야. 12시라고 해도 점심 먹어야 될 때 이렇게 정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때 그리니치에서 종을 치면, 풍을 치면 다 듣겠죠. 그럼 지금 점심 먹을 때구나 라고 하는 룰이 정해지듯이 그래서 영국의 왕실 천문대가 있는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해갖고 전 세계를 시간을 정해버린 겁니다. 여기가 기준 해가지고 그러고 주소도 여기가 기준 해가지고 요 그리니치를 정하는 요 축을 지나는 요 선을 기준으로 요쪽으로 가는 거는 동쪽 요쪽으로는 서쪽으로 한다 해가지고 동경, 서경이 그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리니치를 지나는 요 기준선 이걸 우리가 말할 때에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고 뭐 메리디안이라고 하는데 요 선을 기준으로 요쪽에 있는 그 180등분 요쪽으로 180등분 해가지고 지금 숫자로 바꿔놨습니다. 그 바꾼 것을 가지고 위도경도만 지금은 숫자로 좀 나열하면 바로 미사일이 쏘면 날아가가지고 그대로 그 위치에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할 때 미사일 쏘면 이 숫자만 갖다 넣어가지고 미사일 쏘거든요. 지난 3월 초에 우리 한미연합 훈련하면서도 공군기에서 폭탄 잘못 떨어뜨렸을 때도 숫자를 5를 넣어야 되는데 0을 넣었다, 5를 넣었다 이래가지고 그 숫자가 그 얘기입니다. 요 위도 경도를 넣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뭐 나머지 것들은 차츰 아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구가 기울어져서 회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울어져 회전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해가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지구가 빛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있을 때 이쪽으로 빛을 비추면 해가 비치는 쪽을 하면서 요 해가 안 비치는 건너편이 생기죠. 근데 여기가 북극이거든요. 안 그래도 추운데 햇빛까지 안 비치면 멀겠죠. 그래서 이런 게 한 두세 달 가는 것을 흑야라 그럽니다. 낮에도 해가 비치지는 않고 먼 동만 보였다가 또 밤이 되고 하는 이게 한 두세 달 지속됩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남극은 남극은 여기인데 해가 남극 너무 이쪽까지 쑥 들어가니까 여기는 한 두세 달 동안 해가 밤에도 해가 있고 자고 일어나도 해가 있고 계속 해가 있는 이런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구 적도 아래쪽이 해가 비치면서 따뜻해지는 요게 우리가 말하면 호주가 여름일 때입니다. 호주가 여름일 때. 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호주가 여름일 때 한국은 춥죠. 겨울철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왜 벌어지느냐? 지구가
23도 27분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게 아무리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도 이 부분은 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기가 꽁꽁 언다 해가지고 요 선까지를 북극권이라고 합니다. 해가 안 비치는 쪽.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가 가 있기 때문에 요 지점이 머리 꼭대기에 해가 바로 비쳐요. 즉 정수리가 뜨끈뜨끈해지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 선을 회기선이라고 합니다. 회기선. 왜냐면 이게 지구는 하루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요 선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해가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그 동안에는. 자, 여기서 또 반대로 해가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 해가 이쪽에서 비치잖아요. 이쪽에서 비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북극뿐 아니라 더 건너편까지 해가 비치면서 이게 이제 지구가 아무리 빙글빙글 한 바퀴 돌아도 계속 해가 떠 있는 상황, 환한 상황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여름에 러시아 쪽에, 노르웨이 쪽에 가면 해가 안 지고 핀란드 가면 해가 안 지는 백야박 되는 철이죠. 그래서 이 철은 7, 8월 달 가면 밤 12시 되어도 1시 되어도 환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게 이제 북쪽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여름철에 벌어지는 얘기고, 이럴 때에 해가 머리 꼭대기에 비치는 요 지점을 여기 또 회기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북쪽까지 해가 비치는 요 머리 꼭대기 비치는 선은 북회기선이라고 하고, 남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으로 해가 치우쳐가지고 머리 꼭대기 위에서 비치는 것을 남회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문진에는 머리 꼭대기에 해가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우리가 북위 38도인데 지구가 23도 27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23도 24도에 있는 쪽에만 머리 꼭대기에 해가 오지, 절대로 우리는 해가 머리 꼭대기에 안 오고 반드시 남쪽으로 조금 떨어져서 하늘에서 지나갑니다. 왜냐? 우리는 38도 가까이 살기 때문에 해가 항상 우리보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여름철 하지 때 현상이고, 지금 봄이기 때문에 딱 요 현상이 벌어집니다. 즉, 지금 춘분이나 추분은 해가 정확하게 적도에 옵니다. 적도에 오면서 떴다 졌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햇빛이 비치는 곳이 낮과 밤이 정확하게 반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춘분이다 또는 가을의 추분이다 할 때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정확하게 같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목청을 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재미난 얘기가 있냐 하면, 이렇게 옛날에 학문이 발달하지 않고 요즘처럼 휴대폰이 이렇게 하는 정보를 주지 않는 시간에도 사람들은 밤이 길다 낮이 길다는 감각적으로 알거든요. 그 다음에 밤이 되었을 때에 하늘에 별자리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특히 하늘의 변화라는 게 당장 비가 올 건가 추울 건가 더울 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늘의 움직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됐느냐? 신라 첨성대처럼 하늘의 예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미리 예측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도로 정보가 누적되는 거죠. 지식이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북쪽하고 남쪽, 즉 지금 지구 돌아가는 이 상태에서 이 위에서 끝까지 가면 어디에 가실까요? 이것을 끝까지 내리고 끝까지 내리는 이 끝까지 가는 쪽에 뭐가 있느냐? 북극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주에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걸 쭉 해갖고 끝까지 사람 눈이 보일 때까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끝까지 가면 그 끝에 뭐가 있냐면 그 끝에 북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걸 하고 한쪽을 찍으면 반드시 다른 거는 도는데 중간에 안 도는 별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북극성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구를 아래로 쭉 내려가지고 갈 때까지 끝까지 가면 그 북극성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해보면 이 북극성도 몇억 년 내에 다른 걸로 이제 우리 이 숲, 회전축 쪽에서 벗어날 거라 그러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우리는 북극성이 있어서 저쪽을 보면서 북극이라고 저기 북쪽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데 몇억 년만 지나면 북극성은 그 자리에 없고 빈 공간이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북극성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이죠. 이것처럼 북극성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별들이 막 있거든요. 이런 보이는 별들을 우리가 에드블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별을 붙인다고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보이는 별들이 영상막처럼 쫙 이렇게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볼 수 있도록 막을 쳐놨다. 거대한 에드블론이다. 요게 우리가 보는 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별자리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은 우주 끝까지 다 뒤덮을 수 있는 거대한 에드블론을 해놓고 지금부터 본다. 이게 천문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우주를 이 큰 에드블론 안에 갖다 넣은 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세종 여왕이 하늘을 관측하는 기계를 만들었다 또는 설치할 때는 그런 개념으로 천구를 만듭니다. 하늘이 전체가 다 큰 공안에 들어있다 생각하고 하는 것을 천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천구를 가지고 측정을 하려 하니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되는 점이 충분이다 하는 얘기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